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탈당 논쟁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잦은 탈당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빗발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잦은 탈당 가능성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 생각이 전혀 없다 네. 이런 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랑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탈당을 포함해서 뭐든지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후보의 결정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궁금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탈당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저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저녁에 만난 네. 서정욱 변호사가 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네. 당장 탈당은 안 한다. 내가 그냥 탈당하라고 지른 거다. 윤석열 대통령 참모 의견은 반으로 갈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역전 모멘텀을 만들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벗으려면 탈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네. 그래서 내가 탈당론을 얘기를 했다. 그랬다가 저녁 먹으러 와서 뒤지게 혼났다. 그럼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 생각이 없는 거군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한대요? 네. 네. 반반씩 갈리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좀 기분 좋을 때 누가 얘기하면은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기분 나쁠 때 얘기하면은 너 뒤질래 막 이러는 것 같고 네. 내 마음 나도 몰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오해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머릿속에 재현한 모습은 네. 일단 김재원 실장이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후보가 확정된 뒤에 제가 확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됐다가 안 됐다가 다시 확정됐잖아요. 최종 확정된 최종 뒤에. 확정된 뒤에. 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뒤에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한 바가 있다. 네. 거기까지는. 거기서 팩트?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거는 뭐 탈당이나 이런 부분은 대통령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네. 제가 뭐 그런 거 뭐 왈가왈부할 이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김문수 후보가 계속한 얘기에 그냥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그 톤까지 보면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존경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내가 뭐라고 하긴 그렇지 본인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근데 오늘 이제 YTN 보도 보면은 그 통화에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탈당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게 이제 김재원 실장의 반박 브리핑이었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냥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했지 네. 남아있으라고 한 적도 없다. 그거는 사실은 제발 좀 나가달라는 얘기죠. 김재원 실장의 말을 해석을 하자면. 네.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남아주셔라 라는 말을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게 사실은 김재원 브리핑의 핵심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럼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왔나? 제가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석동현 변호사 쪽도 있고 여러 보도가 탈당한다고 그랬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그러니까요. 소정욱 변호사도 그렇고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말들을 추정해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서 아니 뭐 이번에 꼭 이겨야지만 내가 볼 때 이길 것 같고 김장관이 잘해 나라면 이길 수 있어. 내가 뭐 한덕수 지지하고 좀 서운했겠지만 그거 다 잊고 잘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밟고 가. 그걸 이제 해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얘기고 네. 그게 만약 거기서 밟는다. 네. 이 녀석들이 밟으라고 진짜 밟아? 이런 그거구나. 분위기가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원론적으로 뭐 김 장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리고 나 밟을 거면 밟고 가. 이길 수 있으면. 그런데 거기서 그럼 탈당 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두 분 다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탈당할 생각이 없는 걸로 종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탈당을 왜 하겠어요. 국민의힘이라는 강력한 보호막을 네. 내 재판이나 아내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소환되고 재판 받을 때 그래도 그 방어막 안에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걸 탈당해버리면 그냥 둘이 윤곽근 변호사랑 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끝까지 남아있고 싶어 하겠죠. 네. 억지로 쫓아내지 않는 한. 저는 김건희 씨가 설득하지 않는 한 탈당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은 당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것 같다. 윤의 성격은 네. 압박한다고 거기에 굴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안 한다 그러면. 천성이 청개구리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하는. 그래서 오히려 탈당하지 말라고 하면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겨야 혹시 이기면 사면도 받을 수 있고 이겨야 되는데 그럼 탈당할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비대위원장 김용태 얘기했죠. 그다음에 대변인도 얘기했죠. 네. 뭐 김지원 비서실장도 사실은 탈당의 무게를 둬서 얘기하죠. 김문수 후보 빼고는 이정현 공동선대위도 대놓고 탈당하라고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권고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렇게 막 나왔을 때는 혹시 대통령실과 윤석열과 물밑으로 이렇게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후 들어서 또 생각이 드는 거는 이건 그냥 순수한 압박이다. 그러면 더 안 한다. 네. 윤의 성격상. 어디서 밀려서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대단히 이기주의자 같아, 이기주의자. 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근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그건 결정을 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재원 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이제 뭐 대선에서 조금 이제 유리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김문수 후보 본인의 진짜 생각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냥 그쪽 세계가 정상인 줄 알고 사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잠깐 그것도 먼저 씹고 제가 먼저 얘기. 아니 씹고 있는데 그거 넣는데 거기다가 질문 주면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갈 줄 알고 죄송해요. 내가 씹으시고. 쥐포를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삼키겠습니다. 쥐포. 너무 잔인하셔. 나 못 봤어. 먹고 계신 걸 못 내 봤어. 성대가 좀 다치더라도 쥐포는 삼키겠습니다. 안돼. 아니. 씹어도. 네. 장기빈님이 말씀해 주시죠. 김문수 후보는 먼저 본인이 그거를 요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탈당을? 네.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그래도 우리랑 좀 생각이 다르거든. 윤석열 억울해 안타까워. 아유 정말 한동훈 나빠. 한동훈이 찬성만 안 했어도 탄핵 안 당하는 건데 우리 대선 안 치를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다수가. 그렇다면 만약 출당을 먼저 시키고 탈당을 요구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또 김문수한테 뭐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이제 선거 유세 다니다 보면 우리 당원들이 나오는 건데 자 김문수를 찍어줍시다 그러면 너나 탈당해라 막 이제 거기서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후보가 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그냥 최종 결정을 하면서 그것이 실행이 될 때는 해도 되는데 지금처럼 막 아유 탈당 시킬까요 말까요 이거 논의 단계부터 나서서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좀 민감한 문제는요. 저희가 이제 당대표 할 때는 당원들 여론조사를 해요. 네. 그럼 당연히 이거 여론조사 해야 돼요. 당원들을 상대로 윤석열 탈당 출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만약 그것이 다수가 그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출당이나 탈당 시키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그 명분을 갖고 쭉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떠한 구체적인 조율 없이 그냥 몇몇 사람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툭툭 던져보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탈당 얘기하기가 좀 그럴 것이다. 저는 그게 전략적 계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그런 거라고 봐요. 그 본인의 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새치기 하려는 한덕수 후보는 새치기를 하는 더군다나 내란의 아바타였고 아주 나쁜 후보죠. 그러면 새치기 피해자처럼 코스프레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마치 피해자, 뭔가 약자, 선의 이렇게 비춰졌지만 그 과정에서만 그랬던 거고 사실은 김문수 후보도 순수하게 나쁜 후보예요. 여기는 새치기 하는,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하는 나쁜 후보예요. 그러면 이번 대선의 아젠다도 사실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건 체제 전쟁이에요. 그럼 체제 전쟁의 최전방에 누가 섰었어요? 윤석열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죠. 계엄에 대해서 사과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말렸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대신 이제 한번 툭 치면 저쪽으로 날아갔겠죠. 그런데 어쨌든 말렸을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 방식이 체제 전쟁의 방식이 좀 과격해요라고 저는 인식을 해요. 체제 전쟁 하는 건 맞는데 방식이 과격하다. 그래서 이러면 너무 안 되잖아. 그래서 사과하는 것도 경제, 내수가 부진했었고 불편을 끼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죠. 오늘은 근데 계엄의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근데 뒤에는 뭐 탄핵, 그 반탄핵 올곧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과격했지만 체제 전쟁의 최전봉에 서 있던 우리 대통령을 왜 탄핵시키냐. 저는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당도 김문수 후보는 아니 이거 좋은 사람인데 이분은 훌륭한 분인데 왜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막 예를 들어 김재원 실장은 그래도 주판을 잘 굴리시는 분이거든요. 전략으로 생각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렇지 당연히 않다. 탈당시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니 내가 의리를 저버리고 이 사람 탈당시키고 나 그렇게까지 대통령 되고 싶어 한 건 없어. 김문수 후보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주변에 우리가 볼 땐 비정상 아주 제목을 잘 비정상 정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구구 저 끝에 있는 비정상이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원래 그랬고 그 세계에 계속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정상 세계는 어디냐? 전광훈, 석동현 여기가 정상 세계예요. 네. 그 전환길, 친구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윤을 왜 탈당시키냐. 이거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자 그런데 어쨌든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우리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게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대를 맸습니다. 오늘 이제 정식으로 비대위원장 취임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단은 나가달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다. 결단을 해줄 것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아까 뭐 순수하든 아니면 전략이든 전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걸 좀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밀어붙이려면 네. 안에서 좀 의원들의 합의가 모아져야 되고 또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비대위원장이 저 정도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자 이래야 되는데 윤핵관들은 이거에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안 한다라는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겠다, 네. 찾아가겠다 그러면은 그냥 끊어버릴 것 같아요. 아예 상대를 안 아니면 한다?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네. 전화를 차단해 놓거나 그래서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연락을 안 받는다? 네.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네, 그래서 질질 좀 끊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만났어. 만나가지고 김용태가 이제 브리핑을 해. 제가 대통령께 간곡하게 부탁드렸지만 대통령 부부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출당을 한번 당내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를 안 하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전화는 받을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아서? 네. 네. 왜냐면 이분이 일단 너 엄마 생각이 틀린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전화하면 받아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자체를 즐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전화 받아서 너 전화 9분 동안 잘했다, 얘기한다. 너 전화 잘했다. 야, 마침 잘 너 어떻게 너 심심하던 차에 그래도 명색이 비대 뭐 저기 누구냐 그 김계리 변호사나 와서 같이 사진 찍고 뭐 이랬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비대위원장이 찾아온다는데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했는데 너 공천 거기 주지 말라고 내가 다 주고 그래서 줬는데 네가 인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인마 그리고 이제 막 한참 그리고 내가 빠지면 국민의힘 뭉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잘해봐라 이 자식들. 이제 끝내는. 만나긴 할 것이다. 아니 만나지 않고 설득은 안 되고, 전화로 세게 전화로. 욕을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규에 보면은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윤리위원회 의결과 비대위의 의결로 그냥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네. 현재도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려면 할 수 있다, 마음 먹으면. 네, 근데 그냥 계속 지금 메시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러니까 사실 안 되면 출당까지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윤리위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윤리위까지 소집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말만 하고 실제로 실현할 생각은 없다. 윤리위에서 이거는 출당이나 탈당 권고 말고 당원권 정지 한 3개월만 합시다. 이래버리면 어떡해.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네. 어쨌든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이제 사실은 리더는 저는 결과에 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역량은 안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출당으로 밀고 가야죠. 네. 물론 전략적으로 정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윤이 탈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최동욱 총장 건, 국정원 댓글상 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런 거 보면 다 그때도 윤이 막 이렇게 할 때 말린 사람 없겠어요. 제가 초기에 이제 민주당 중진 의원이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윤 검사장 이렇게 가면 안 돼. 여주지청장 할 때부터 뭐 그럼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누가 하라고 하면 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때로 달라들어도
김건희 씨가 설득하지 않는 한 저는 이분이 이렇게 압박하면 더 안 한다. 안타까운 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리더십과 권위가 자칫 잘못하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면? 왜냐면 오늘까지 가름마를 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가름마 못 탔잖아.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되고 또 오늘 이제 인준을 받았잖아요. 네. 그 첫 번째 약속부터 못 했어요. 그럼 이제 말에 무게가 안 실리는 거지. 네. 에이, 너 말만 하고 못 하잖아. 이런 얘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았냐. 저는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줄 알았더니 네. 전혀 조율 안 그게 되고요. 아니라면 정치력이 부족한 거고 또한 소신도 부족한 거고 이거를 얘기했는데 못했다라는 것은 추진력도 부족한 거고 그럼 허수아비 비대위원장 얼굴마당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이제 그냥 윤핵의 현재 분위기상은 윤한테 권고잖아요. 네. 그 쟁점만까지 가면 다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쟁점에서는 뭐 당신 할 일 했어라고 되겠지만 이 쟁점이 왜 권고야 출당시켜 이렇게 가버리면 그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정치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리 소집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에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힘이 있어요. 어떤 거요? 당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선에 그래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는 쪽에서는 윤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 어차피 졌는데 윤이 나가면 누가 들어와요? 한이 들어와요. 아하.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적극적으로 뛰지 않고 거기에 대한 비난을 받으니까 나 열심히 뛰고 있어. 어떻게? 페이스북으로. 네. 페이스북으로 내가 이재명 얼마나 욕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비난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를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뭘 중요해요 페이스북 쓰는 게. 실제 가서 만나고 유권자들도 만나고 해야죠. 그러게요. 네. 근데 왜 못 만나냐. 반탄을 주장한 김문수 뒤에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 정당인데 아직도. 네. 대선 캠프는 거의 윤 어게인으로 짜여져 있고. 그러니까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었죠. 그렇죠. 3대 세신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절연이에요. 윤과의 절연. 윤석열, 김건희와의 절연인데 절연이 됐어요. 네. 그럼 한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네. 한도 사실 제가 볼 땐 들어오고 싶을 거예요. 사진 찍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이렇게 사진 찍는 장이 더 열렸는데. 네. 이러니까 자꾸 조롱한다 그러는가. 말 좀 다시 할게요. 네. 사진 찍는 걸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럼 하고 싶겠죠. 근데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윤이 나가면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그걸 누가 싫어해요? 친윤은 싫어하죠. 네. 어떻게 해서 한동훈을 지금까지 견제했는데 자기 당권 때문에 이 사람한테 뛰놀 공간을 주면 안 된다. 제가 만약 친윤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근데 만약에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뭐 자진 탈당을 하든 윤석열 전 대통령 마음을 먹고 아니면 출당을 시키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당과 절연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판이 바뀌어요? 자,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정훈이 만화를 기억하시나요? 영화 주간지 시내 21이 상간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25년간 시내 21에 실렸던 전설의 영화 패러디 만화인데요. 안타깝게도 정훈이 작가님이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더 이상 남기남의 활약상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내 21 창간 30주년, 정훈이 만화 30주년을 기념해서 정훈이 만화의 정수를 모은 정훈이 만화 더 베스트 출간 프로젝트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펀딩 사이트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정훈이 만화 모험책 외에도 다양한 굿즈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 정훈이 만화 펀딩은 5월까지만 진행이 되니까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판이 바뀝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안 바뀌어요? 그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몰두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네.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더 갖고 올 수 있을까? 그걸 따져봤을 때 글쎄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했던 짓,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년 6개월 동안 했던 일 그런 것을 이 탈당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이런 잘못 많이 했는데 그래 윤석열 탈당했으니까 출당시켰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찍어주자. 그럴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어느 정도는 그래 아유 최소한 좀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이재명 싫으니까
그래 아유 최소한의 명분 만들어줬으니까 국민의힘 찍어야지. 그럴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네. 이 당락을 바꿀 그러한 획기적인 변수는 아니죠.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죠. 그리고 이걸 논의하는 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는 거였군요. 소모적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선거 들어가기 전에 결정 내고 정리했었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게요. 선거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계속 끌고 가봐요. 18일 날 TV 토론회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겠죠. 이것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네. 기자분들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오늘은 탈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그 대선에 진즉 한 넉 달 전에 처리했어야 할 윤석열 문제를 국민의힘이 사실은 끌고 가면서 대선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그냥 쭉 추이를 쭉 보면 이재명 49, 김문수 29, 네. 그다음에 이준석 7. 요게 이제 보통 흐름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네, 그럼 모름이 한 15 정도가 있어요. 아직 결정 못한. 근데 나중에 득표를 하면 이 모름이 빠지고 이 아까 말한 이 85를 전체를 100으로 놓고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요 상태로만 쭉 가도 이재명 후보가 49에다가 사실은 15%를 추가로 더해야 되니까 0.15를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53, 4%가 나오게 돼요. 54, 5%가 나올 수가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다시 지친 결집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탈당 얘기가 꺼낸 건 이준석 후보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라도 가능성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한 0.4% 정도 되는데 네. 일단 이걸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7, 8%를 가지고는 이준석과의 단일화다. 네.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윤석열을 내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징계 철회나 사과 이런 거 나온 것도 그 정지 작업 중인데 저는 그렇게 해도 가능성이 잘해봐야 뭐 한 2, 3%? 근데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뭐 지금 징계 뭐 철회한 거, 그 뭐 사실은 2023년에 이미 했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아무리 탈당이나 출장을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도 국민의힘 분들 일부를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거대 정당인데 니네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 거대 정당에서 너의 중요 자리를 만들어준다잖아. 그러면 들어오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나름의 젊기 때문에 명분으로 살거든요. 김문수랑은 절대 손을 잡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홍준표나 만약에 안철수는 물론 될 가능성이 없었지만 또는 한동훈이 돼도 이준석 후보에게는 손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김문수가 되는 순간 없어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 없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절대로 안 하죠. 근데 이럴 경우면은 해요. 어떤 경우요?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를 그냥 또 정리해. 네. 후보 하지 마. 이제 또 그 후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지금 시작.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너 해. 이러면은 이제 이준석은 하겠죠. 그건 단일화가 아니라 그냥 후보 드랍인 거고 본인은 본인 갈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후보가? 아니 어쨌든 그냥 한 명으로 후보가 되니까 그거 아니면은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죠? 안 하죠.